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측지법의 첫 번째 나무인 지적이라는 나무의 중요 테마를 정리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나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무인 측량, 지적 측량이라는 나무를 한번 여행을 떠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44페이지 보니까 그 나무 보니까 나뭇가지가 첫 번째가 지적 측량의 종류하고 그 대상,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적부 심사,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뭇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핵심은 245페이지 보니까 측량에서 첫 번째가 지적 측량의 종류,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지적 측량을 실시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적 측량 적부 심사인데 그 절차가 있습니다. 1심하고 2심, 재심이 있거든요. 그 절차상의 내용을 꿰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까지 정리했던 게 바로 토지의 이동이었죠, 그렇죠? 자,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적 정리를 했었죠. 마지막으로 지적 정리를 한다는 것은 왜 지적 정리를 한다는 거였죠?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토지의 이동이 있으니까. 토지의 이동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적을 정리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토지의 이동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은 뭔가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동이 됐겠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적 공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오고,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지적 공부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만리장성을 쌓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이 토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토지가 등록이 됐다는 것은 특정되는 거죠. 특정된다는 건 뭐죠? 내 땅은 어디까지, 1번지는 어디까지 해서 경계가 명확하게 정해진 거겠죠. 그러면 이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져야지 면적도 생기는 거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경계를 잘 재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지적 측량이죠. 그렇죠? 지적 측량. 사실은 순서상, 논리정기 순서상은 지적 측량이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등록이 나오고 토지 이동이 나오고 마지막 지적 정리가 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상인데 이제 대부분의 교재는 저 역시도 그렇게 해놨고, 워낙 이제 앞에 이 파트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앞쪽에 배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 전개상은 요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도 246페이지에 보시면은 측지법 핵심해 가지고 이렇게 토지의 표시, 그다음에 밑에 권리관계 해가지고 토지 표시의 조사, 그리고 지적 측량이 먼저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등록, 그쵸? 등록사,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나무 지적 측량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자, 323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지적 측량 보니까 크게 5가지가 중요한 우리 출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정의가 기본이죠. 그죠? 지적 측량이라는 게 뭐냐? 측지법상의 정의. 두 번째는 누가 하느냐? 지적 측량을. 그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누가 하느냐? 주체.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을 해야 될 대상 여부. 어떤 경우에 지적 측량을 하는가? 대상. 그 다음 네 번째가 그러면은 지적 측량은 어떠한 절차에서 하는데 그 절차상의 내용, 그리고 지적 측량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에 또 그 절차의 내용. 그래서 이게 총 5개의 테마가 되는 것이지요. 그죠? 이 중에서 최소한 2개,
많게는 4개까지 출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통적인 테마는 세 번째, 지역 측량 대상 여부가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적부심사, 그리고 절차, 기타, 이렇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일단 보시죠. 3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의 나와 있죠? 정의는 우리 250페이지 앞쪽에 22번째 용어 정의에서 이미 봤는데요. 밑에 또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 위에다가 지적 측량만 갖다 놓은 거죠. 밑에 4번 동그라미 거. 봅시다. 그래서 정의에다가 파란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 자, 등록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하실까요?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자, 복원에다가 검정 동그라미 합시다. 자, 그래서 등록과 복원이죠, 그죠? 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 그렇죠? 경계, 좌표, 면적에다 검정펜 밑줄자를 정하는 그런 측량을 우리가 지적 측량이라고 하지. 일반 건설업자가, 그죠? 아파트 짓기 위해서 뭐 공사하기 위해서 재는 거, 그건 뭐예요? 공사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측량하는 거죠, 그죠? 이건 관련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측량하고는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정의,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경계, 좌표, 면적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면적이 생기려면 결국은 뭐예요? 경계가 중요하죠. 좌표, 왜 저거는 거예요?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계가 가장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적 측량이 뭐다?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네. 그렇죠?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측량. 그렇죠? 그게 뭐다? 지적 측량이다. 그러면 경계를 등록하면 말이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 검사가 요구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경계를 복원하는 것은 뭐죠? 측량 검사가 필요하지 않죠. 왜 필요하지 않죠? 원래 지적 공부에 있던 거를 갖다가 지상에다가, 지적 공부에 있는 걸 지상에다 복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측량 검사를 요구하지는 않겠네. 그래서 우리 측량 검사하고 또 연계해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정의가. 그래서 지역 측량은 뭐다? 다시 한번, 지역 측량은 뭐다? 경계를 등록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그런 측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324페이지에 두 번째, 그렇죠? 주체가 나와 있죠. 주체에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자, 검정펜,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지역 측량 수행자, 그죠? 검정펜 2개 하시고, 샤프로 연필로 대한지적공사, 지역 측량업자, 이렇게 샤프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모든 측량을 다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일반 통상적으로 뭐예요? 바쁘기 때문에 지역 측량 수행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의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지역 측량 수행자 보니까 대한지적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많이 보시죠? 여주에도 있어요, 이게 한 군데가 대리점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지적공사는 검사하는 측량, 지적소관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검사 측량은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소관청, 그죠? 대한지적공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만이 할 수 있어요. 검사 측량은. 그래서 검사 측량을 제외한 모든 측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 측량업을 갖다 등록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기득권 특례라고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거는 법 44조 2항, 법 44조, 여러분 측지법 44조 한번 켜보실까요? 인터넷상에 법제처 들어가시고, 이제 여러분 이미 다 그 낚시하는 법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측지법 44조 2항 단서에 보면 대한지적공사는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지역 측량업자는 말이죠, 한정이 되어 있어요. 범위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 측량.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사실은 지적 확정 측량 개념이죠. 그리고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 지적 확정 측량이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 확정 측량. 결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말이죠. 거기서 무슨 측량을 하는 거죠? 바로 지적 확정 측량을 하죠. 그리고 뭘 두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거죠. 다 같은 말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나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나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렇구나. 이제 이걸 갖다 우리 공법에, 부동산 관련 공법에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또 부르죠. 참 다양하게도 부릅니다. 여튼 결국은 뭐야? 지적 측량업자는 지적 확정 측량만 가능하죠.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말이죠.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까지 해야 돼요. 어디에? 국장,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역 소관청에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윗대가리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 44조 2항 본문에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체를 봤어요. 주체를.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하고 효과. 이건 참고만 하시죠. 옛날 초창기에 지적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험을 봤을 때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공부할 때는 좀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뭐 특성이 있고 뭐 효과 있고 이제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지 이게 시험으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구분이죠. 지역 측량 구분에다 빨간 펜 밑줄 하시죠. 자 보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거기에 기초 측량, 세부 측량 나와 있나요? 그리고 검사 측량. 그래서 지적 측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초 측량은 보니까 세부 측량 위에서 기초가 되는 측량이다 해서 밑에 우리 신규 등록 측량이라든지 이런 토지 이동 시에 측량하는 거 이런 거 다 그렇죠? 이거 할 때 이런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측량한다 해서 이제 학자들이 세부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그렇죠? 그래서 요 기준점, 측량의 기준점 표지를 설치를 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초 측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군 측량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꼰자는 지적 삼각 측량은 시도지사가 하고요. 지적 삼각 보조 측량이나 지적 도군 측량은 지적 소관청이 실시하는 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밑에 세부 측량이 있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한 필지를 진짜 세부적으로 측량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측량 외의 측량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왜 측량하죠? 지적 공부에, 그죠?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량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적 측량하면 이제 세부 측량, 이걸 하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신규 등록, 우리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그게 바로 신규 측량이죠. 토지 이동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신규 등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새로이 등록하는 거죠. 토지 표시를 새로이 등록을 그때 필요한 게 그러한 토지 이동을 갖다 우리가 신규 등록을 이라는 토지의 이동을 지적 공부에 등록, 그렇죠? 결국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을 해야 되죠. 그 지적 측량을 뭐라고 그런다? 신규 측량이라 한다. 신규 측량은 또 뭐의 하나다? 세부 측량이 하나다. 이렇게 연계가 딱딱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측지법은 요 하나의 흐름상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재들은 다 이렇게 딱딱딱 찍어가지고, 그렇죠? 사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 하나의 영화죠. 다 이렇게 동적인 영화인데 우리 딱딱 끊어서 그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으로 잘 연결도 안 되고 그러죠. 그죠? 마지막에 한번 보자고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봤고, 그래서 신규 측량, 그 다음에 이동 측량. 그래서 보니까 기등록, 이미 기자죠. 등록된 토지의 이동 시
하는 측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이 있죠. 이런 경우에 하는 측량을 우리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부 측량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해요. 그러면 나중에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관공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검사하는 측량을 해요. 그죠? 지적 측량 수행자가 이제 대응을 하면 검사하는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밑에 보니까 이제 방법이 나와 있죠. 방법. 방법은 이제 파란펜으로 밑줄 그으시고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평판 측량. 이렇게 여러분 이제 가시다 보면 이렇게 평평한 판 있죠. 그걸 평판이라고 하겠죠. 그 기구의 이름들입니다. 그죠? 어떤 기구를 썼냐? 측량이. 그래서 기구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나눠 본 거죠. 그래서 평판 측량 또는 측판 측량이라고. 그 다음에 전자평판 좀 더 개량된 거죠. 그 다음에 경위의 측량. 경위는 뭐예요? 경도하고 위도를 말하겠죠. 의는 뭐 지구의 하듯이 하나의 어떤 도구, 디바이스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한 측량을 갖다 우리가 경위의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파기, 광파기, 그 다음에 사진. 이런 사진 디카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항공사진을 말하겠죠. 그죠? 비행기보다 더 높이 위에 있는 것은 인공위성이 되겠죠. 이런 측량.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지금은 이 측량이 워낙 여러분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나 다음 우리나라 보면 얼마나 정말 오히려 그게 민간의 그런 게 오히려 더 정확하고 더 세심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어떤 역전현상 데이터상에 그런 어떤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도.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그런 개념도 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2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도 다 그런 이유죠. 맥락이죠. 부정확해요, 사실. 왜냐하면 일제 쪽발이 놈들이 수탈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 그 지금의 어떤 토지를 갖다가 자기들이 지적 공부에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수탈. 뭔가 잘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수탈의 목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했겠어요? 아주 정밀하게 했겠어요? 대충 했겠지. 대충 그냥 거들 때는 정밀하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그 경계 면적 그게 과연 정확할까요? 정확치 않은 게 많아요. 정확치 않은 게. 그렇죠. 특히 여러분 지번이 이제 옛날 지적공부상에 그 한자로 된 지번이 돼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옛날 그 일제시대 거거든요. 그걸 지금도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특히 그런 거는 많이 틀려요.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재보잖아요. 그럼 만약에 바닷가 근처에 있는 토지는 서울 중심에서 만약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아마 강릉쯤 가면은 강릉 끝에 있는 바다 옆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 토지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큰 혼란이 야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끝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일제 쪽발이가 했던 것을 수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바로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 청산의 우리 측지법상의 일제 청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일제 그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죠. 그렇죠? 안중근 의사님 유해도 우리가 자꾸 참 죄인이에요, 죄인. 그죠?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죠? 측지법에서도 그런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남이 비싸니까 평판이나 경위의 측량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죠? 지역 측량의 정의 그리고 주체 구분이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